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예, 이념 전쟁.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이런 정도의 이념 전쟁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뭐 좌파, 뭐 우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물밑에서나 또는 뭐 광화문 정도에서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올 줄, 그러니까 그런 데서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형식화된 상황에서 뭐 아이콘 정도로 뭐 조선일보네, 뭐 한겨레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할 줄 알았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장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특히 민주당이 이제 국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공존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물론 극단으로 가면 전쟁으로 가면 이제 상대를 인정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가면 이제 전쟁인데 그 직전 우리가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뭐 이런 뭐 그 스스로 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노코멘트고, 근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쟤들하고 공존하면서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정치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민낯을 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이라는 존재를 내란의 동조자, 공모자. 그러니까 행정부 강요들은 내란 공모자, 그리고 국힘은 내란 선동을 한 선동이 또는 동조자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걸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수의 어떤 국회의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라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소위 해서 해결을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의원이 192명, 물론 야권 다 합해서 192명이라고 이제 해서 겁을 내는 이유는 그 결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국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공존한다는 개념에서 그 수에 있어서의 다수결 또는 뭐 그 표결이란 것들을 다 인정하겠다. 그리고 국힘이 어떤 주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여야가 뭐 너희들이 그냥 과반수 이상 표결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지 이제 이게 뭐 쪽수라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전쟁의 개념은 니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만 할 거야.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왜 무섭냐면 상대를 그냥 악마화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악이야. 왜? 전쟁이 나면은요, 피아식별이 되는 순간 상대가 하는 모든 합리적인 얘기는 다 부정되는 거야. 왜? 그때부터는 그냥 상대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머릿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제도권의 룰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가져갔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절차를 잘 준수를 하고, 왜? 쪽수가 많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우호적으로 하게끔 해서 우리는 국힘이 비록 쪽수가 적지만 국힘의 의견도 최대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포장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쪽수가 많은 다수당으로서 욕을 안 먹어가면서 솔직히 본인들의 의사대로 정치적 이익을 가져오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사실 전쟁은 많은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치로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죠. 왜? 다 파괴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이나 또는 행정부 강요들을 다 내란의 공모자라든지 동조자로 몰아버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행정부 강요들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심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박근혜 때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배신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윤 대통령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네. 내란 수계라고 저희들이 지목을 했는데 내란 수계가 만약에 탄핵이 돼버리고 인용이 돼버리면 어떻게 한덕수고 최상목이고 뭐 이주호고 싸그리 다 어떻게 돼? 다 골로 가는 거고 다 뭐 수갑 차는 거니까.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도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내란죄라는 게 보통 무거운 죄냐고. 수계는 무기징역부터 사형이고 웬만한 동조자들도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인데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런 정도의 수준도 뭐 20년씩 받는 상황에서 지금 뭐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돼가지고 정말 내란죄로 다 걸고 넘어져가지고 딱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 있는 뭐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70몇 년을 정말 민주당도 갔다 오고 국힘 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총리 2번씩 하고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데 경력을 내가 민주당 하자는 대로 다 해가지고 망칠 필요가 뭐 있겠나는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도 있고 의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내란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직권남용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물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머리 나쁜 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 그러면 그 임기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없잖아.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임기 내에서 조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탄핵을 시켜서 인용을 시키면 조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임기 내에서 조사할 수 없는 거지만 탄핵을 인용시키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란죄로 걸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가장 하지 말라 한 거.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는 당장 하고 싶어하는 그 정책, 그 상책을 하지 말아라. 그 내란죄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한덕수를 탄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것이 결국 그렇게 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소련을 막 침공해서 들어가는 독일군 같은 거죠. 그러니까 8년 전에 프랑스를 침공해가지고 파리를 6주 만에 함락하고 전차 부대가 마지노선을 딱 우회해서 벨기에 아르덴숲을 지나서 그냥 60만 대군을 다 그냥 무력화시킨 다음에 프랑스 육군 60만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독일 기갑 부대가 쫙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롬멜 장군 막 이런 애들이 다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뭐 그냥 쑥대밭이 된 거야. 6주 만에 파리가 함락돼 버리는 그 느낌을 그냥 그대로 요번에 한번 다시 써먹은 거야. 어디로? 모스크바로 진격하라. 이게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모스크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운 겨울에 결국은 300만 군대가 다 물살을 하고 스탈린그라드에서 다 발목 껴가지고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쿠르스크 지금 우크라이나 쪽 그것도 군대를 3개로 나눠가지고 3군데가 다 몰살이 되는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독일이 어떻게 패망하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민주당이 계엄 발령하기 전에도 사실 민주당이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잖아요. 다수당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동훈 배신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네 뭐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은 떡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음 대선은 민주당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러길 바라지 않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욕심을 낸 거죠. 뭐 계엄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우파 입장에서는 뭐 원인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그냥 윤 대통령의 실수 또는 윤 대통령의 우스운집 이런 비아냥거림의 대상 이런 정도로 만들어버렸으면 민심이 야, 그 정도 약하게 하지 말고 그냥 탄핵을 시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자기들이 먼저 내란죄네 뭐네 자꾸 엮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민심이 처음에는 에휴 저 덜 떨어진 윤석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내란은 아니잖아. 아유 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해? 또 거기다가 지금 막 전원책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막 변호하고 막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지.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때하고 틀리게 뭐 김영원 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잡아가다 구속시켜서 막 주리를 틀면은 윤 대통령이 뭐 이런 것도 시켰고 저런 것도 시켰고 나쁜 놈이에요. 저는 잘못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더니 김용현이가 또 무게를 딱 잡고 다 내 잘못이지만 나는 대통령 잘못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배신자가 안 나오는 거 지금. 지금 재밌는 게 8년 전하고 가장 틀린 게 일단 내부에 배신자가 안 나오니까 계속 지금 뭐 공소장이나 좀 보여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폭로하는 식으로 폭로전 막 그리고 가짜뉴스 막 폭로하고 조선일보가 계속 막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배신자가 지금 그중에서 가장 지금 그 효과가 좋은 국방장관이 지금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 내란죄로 걸었는데 이게 지금 진도가 안 나가. 그 국민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니까 무리하잖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300만 군대가 막 지금 쏘로 진군했는데 가도 지금 수도를 함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막 겨울은 온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그만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또 히틀러가 어떻게 해? 야 후퇴하면 다 죽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잠깐 한 템포 쉬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을 어떻게 151명이라는 정족수를 기념으로 탄핵을 시킨다는 그런 무리수를 둬버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300만 군대를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쿠르츠크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묶어놓아 버리는 거지.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몰살이지 뭐 몰살. 왜? 여기서 계속 묶여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키면 다음 누구예요? 최상목 탄핵시키면 누구야? 줄줄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장관 다 탄핵시키면 차관 다 탄핵시키면 1급으로 계속 돌리는 거지 뭐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면이 떨어져? 대한민국 면 떨어지지만 제일 면 떨어지는 게 누구겠어요? 민주당이야. 이런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구전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갈공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옥의 빌림으로 누가 들어왔다? 이 지옥의 스탈린그라드로 민주당이 300만 군대와 그 좋은 엄청난 그 기관총과 전차들을 끌고 그 눈밭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라스푸틴 차로 기어 들어온 거야. 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무리한 탄핵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원식이가 뒤에서 웃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은 누가 작살나겠어요? 히틀러가 작살나고 히틀러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 뭐 독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개념. 민주당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 계엄이라는 어떤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지. 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없었던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생겼어 지금. 원래는 그냥 약간 뭐 와이프 잘못 건사하고 밑에 놈 잘못 박아넣어가지고 한동훈이가 막 배신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때? 모질이로 돼 있잖아요. 모질이. 이 모질이었는데 갑자기 계엄 선포인데 그걸 입을 보니까 부정선거도 있었네. 그리고 뭐 예산 다 빵으로 만들었네. 거기다가 뭐 22명을 탄핵을 시켰네. 이러니까 우파들이 옛날에는 윤석열 욕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다 결집해버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다 이유가 있었네. 애국투사네. 부정선거 있었지. 이런 생각 드니까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 많았던 우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있었던 우파들, 그리고 정광훈 뭐 이런 분들들 다 어떻게 됐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윤 대통령 지지율 다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런 헛발질, 특히 내란죄 프레임이네 뭐네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하고 한덕수 총리 이게 탄핵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진짜로 한덕수 총리도 그리고 최상목도 누르고 거기는 이제 장관들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만약에 진짜 저기 민주당 성향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많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저기 지금 도끼 올라 있는 민주당 애들이 정말 저거 다 내란죄로 걸면 우리도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 뭉쳐가지고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관료들이. 민주당이 지금 없던 적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관료들인데 이 사람들 지금 중립은 뭐야? 잘못하면 다 한타스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무조건 다 윤석열 대통령 편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윤석열 대통령 욕했던 우파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관료들까지 싹 다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좀 끌려가게 만들게 버린 게 바로 이 내란죄 프레임인 거예요. 이 머리 이 머리 누가 쓴 거야? 왠지 난 김민석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꼴이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에 묶여있는 독일군 꼴로 지금 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그 꼴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